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모임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책들이고 최신 신간들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 3권을 그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특히나 좋은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는 이 비디오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읽고 함께 살다. 저자는 장은수 느티나무 책방입니다. 장은수 선생님은 독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만 하고 있는데 독서나 책, 다양한 책 소개 같은 것도 독서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다양한 책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분 이제 추천을 보고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인데 일종의 이제 인터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서 공동체, 독서 모임을 찾아서 총 24개가 되어 있네요. 24개를 찾아서 그 24개의 독서 모임들에서 그 독서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아주 쉽게 잘 읽힙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책은 그냥 독서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이제 독서 모임이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특히 좋았던 점은 이제 책 모임이 어떤 책 독후 활동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잖아요. 책을 읽고 모두 다 책을 읽어와서 그 다음에 질문을 준비하고 모두 질문에서 아주 열심히 의견을 교환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죠? 같이 읽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안 읽고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집류 같은 걸 같이 모여서 독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의 독서 모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마 3번째 홍동 할머니 독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좀 농한기 때 그럴 때 책을 완전히 읽어내시는 거죠. 천천히 완전히 독파해내는 모임을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홍동 할머니 독서 모임 밑에 부제가 부록에 만나 칠순 훌쩍 책 덕분에 평생 벗으로 살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첫 모임이 1985년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속한 만큼을 읽고 와서는 그냥 밑줄 그은 것,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태백산맥, 토지 이런 작품들을 쭉쭉쭉 읽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각 독서 모임의 마지막에 보면 그 독서 모임에서 추천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홍동 할머니 독서 모임에서 추천책은 김교신의 김교신 전집, 노평구의 노평구 전집, 박경리의 토지, 그 다음에 우치무라 간조의 우치무라 간조 전집,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데요. 다양한 그 책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책 모임을 하고 있지 않거나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변화를 주고 싶다, 다양한 모임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늘 다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한번 훔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 같이 읽고 함께 살다, 장우수 저자의 같이 읽고 함께 살다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입니다. 나는 고양이 쌤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편행고순 호밀밭이고 이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책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협성문화재단에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아마도 기획서든 원고든 다 완성된 다음에 여기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랄까? 이제 채택이 되셔가지고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쌤이라는 분은 전 통영에 있다는 건 대충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방에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일단 책의 구성이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독서 모임 운영자 고양이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세 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쓰셨어요. 목차를. 독서 모임 운영자 고양이쌤. 이게 가장 분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 지도사 고양이쌤. 독서 지도사를 겸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책방지기 고양이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신문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도 하고, 파티도 하고, 독서 파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다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책으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느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책 모임 운영자인데, 이 같이 있고 함께 살다와의 차이점은 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독서 운영할 때, 책 모임 운영할 때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모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책 모임의 안내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책 모임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모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좀 빌려서 한바닥 소설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두 번째 독서 지도사로서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할 것인가인데, 이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죠. 어떻게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부모들에게 조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조언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모들이 쉽게 부모님들은 이제 독서 지도사분에게 아이를 맡기면서는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글을 읽고 책을 쓰는 건 어른이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일을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특히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혹시나 아이의 독서 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도 특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을 위해서도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이쌤인데, 고양이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 책방과 책방 공간에 대한 얘기와 고양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시겠죠? 이 책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신간이기도 하고 가장 최신간, 다 신간이긴 하지만 나의 책 읽기 수업 송승훈입니다. 송승훈 선생님은 국어 교과나 독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블로그도 굉장히 잘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의 이름은 몇 번 책다새 이런 거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책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산 책인데, 나의 책 읽기 수업이라고 해서 선생님 혼자만의 어떤 그 책 읽기 수업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국어 교과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중간에 보면 다른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책 읽기 수업은 어떤 선생님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어떻게 책을 고르고 학생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시킬 것인가, 요런 데 대한 자잘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거. 그 다음 책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책은 얼마나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저한테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학급문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학급문고는 이 선생님에 따르면 너무 실패한 적이 많아서 이제 망하는 방법만 빼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이겁니다. 절대 책을 갖다 놓고 그걸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대신 학생들과
좋아할 만한 책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많이 골라 놓는 거죠. 많이 비치해 놓고 학생들이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다 봤을 때도 흥미가 있을 만한 책을 골라내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그런 데 대한 요령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늘 좋아하고, 뭐 책을 진짜 안 읽는 학생도 너무나 잘 빠져들어서 읽는 책들이 있답니다. 약간 뭐 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슬프거나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 대한 리스트도 있어요. 네, 그런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책 읽기로 이끄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서 이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다시 나중에 학교에 가게 되면 혹은 독서 활동을 준비하게 되면 요 내용대로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법 중에 독후감을 쓰는 방법인데요. 독후감을 이 고등학생 학생들이 책을 읽고 A4 한 4-5장을 쓴대요. 근데 성인도, 저도 그 정도 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방법인데 그 3가지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소개를 해드리죠. 3가지 방법에 3단계가 있습니다. 1시간에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면 돼요. 첫 번째는 책을 읽었죠. 읽고 나면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5가지를 골라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5가지에 대해서 각각 3줄씩 설명을 쓰라는 겁니다. 그 A4 한 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내용 2개, 3개, 4개, 5개, 5개에 대해서 쓰고, 내용에 대해 쓰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건 왜 중요한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면 이제 이 책과 관련된 세상 일 3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일이라는 건 뉴스, 영화, 뭐랄까 또 뭐가 있을까? 책, 뭐 이런 거, 다른 책들 이런 거에서 내가 듣고 본 것들,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 들었던 것 중에 이 책과 관련 있을 만한 것들을 3가지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책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2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2가지를 고르고, 이건 자신의 경험인데 한 반쪽씩 쓴대요. 뭐 이건 양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면 뭐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책에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회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나의 경험, 이 3가지 합쳐지면 일단 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조금씩 순서를 바꾸거나 조직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감상문이 완성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써보지 못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을 한번 독후감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좀 먼저 제가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권의 수책, 3권의 책입니다. 3권의 책, 같이 읽고 함께 살다, 그 다음에 나는 고양이 쌤입니다, 3번째 나의 책 읽기 수업, 3가지 책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그래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비디오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